네, 다음입니다. 네, 화이트데이와 배틀그라운드. 국산 게임, MMO와 모바일 이상의 길은 있는가? 자, 화이트데이와 배틀그라운드를 꺼낸 이유는 대표적인 국내 개발한 게임들 중에서 이번에 흑막 느낌. 그, 뭐, 기준으로 하면 뭐 PC 음. 또는 콘솔? 화이트데이도 콘솔도 나왔죠? 그죠? 예, 플레이스테이션 4로 출시가 됐었죠. 네. 그, 이제 그 국내 게임 환경이 모바일 게임 개발해서 나오는 게임이 뭐 아주 오랫동안 온라인에 집중되다 보니까 화이트데이 그때를 끝으로 이제 PC 패키지를 포함해서 이제 콘솔 PC 패키지나 콘솔로는 나오지 않게 되는 시장으로 바뀌었다가 이제 PC도 스팀을 필두로 해서 이제 정품 구매하는 비율이 높아지고 네. 콘솔의 경우에도 시장이 많이 나아졌어요. 네. 네. 예전에 플레이스테이션 2 정도 그때 그 뭐 소위 영광의 시절을 네. 다시 뭐 재림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 실제로도 굉장히 좋고요. 네. 네. 하다 보니까 이제 서서히 국내 게임사들도 그쪽 온라인과 모바일에 수용되는 것이 아닌 PC, 그거 스탠드얼론 게임, 네. 그리고 또는 콘솔의 플랫폼을 타는 것을 살짝 눈치를 살짝 보기도 하고 실제로 하기도 하고 성공도 했습니다. 물론 실패도 있었지만. 네. 자, 어떻게 될까요? 과연 이런 시도들이 성공할 수 있을까요? 그동안 없었지 않습니까? PC나 이런 없다 보니까 그런 그 화이트데이 같은 좀 참사가 나기도 하는데 네. 정말 끔찍한데. 현재 상황 어떻게 보시고 향후에 어떻게 될 것 같은지 약간 그 두 가지를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약간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한국에서 마지막 콘솔 게임을 제작한 거는 혹시 마그나 카르타. 아, 소프트맥스. 네, 소프트맥스의 마그나 카르타. 마그나 카르타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죠? 저는 에. 저는 두 가지를 다 해봤기 때문에 네, 누사태 방령. 네, 어쨌든 정확히 이렇게- 세 개가 나왔죠. 네, 세 개나 나왔어요? 세 개 나왔습니다. 마그나 카르타나 마그나 카르타 PC로 나왔고요. 그 다음에 마그나 카르타 진홍의 성은이 그 플레이스테이션 2로 나왔었고요. 엑스박스로도 한번 네, 나왔어요. 하나 나왔습니다. 다른 네. 작품 하나 나왔었어요. 그리고 이제 360으로 나왔었죠. 네. 네. 그리고 이제 킹덤 온더 파이어. 아. 네. 아, 커프, 킹덤 언더 네. 파이어 2. 네, 2. 커프. 그 네. 장르가 게임쇼라고 하는 네, 장르가 게임쇼라고 불리는. 게임쇼마다 트레일러만 공개하고 도저히 네. 발매가 되지 않는. 근데 현재 지금 그 중국 시장에서는 서비스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히 어떤 게임이고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이제 그 대규모 전투, 그러니까 약간 RTS, 그러니까 전략 네, 시뮬레이션 그 뭐 게임인데 설명은 뭐 네. 그거 크게 그런 강조하는 그런 식으로 해서 저는 이제 대한민국의 콘솔 게임이 여기서 이제 끊겼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최근에 배틀그라운드가 그 엑스박스 진영과 이제 협약을 맺으면서 세컨드 파티로 들어가게 됐잖아요. 네. 네. 네, 그래서 약간 그게 되게 고무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이제 국산 이제 게임 개발사나 제작사에서 하는 꼬라지를 보면은 이제 콘솔 쪽으로는 이제 뭐 별로 나올 게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온라인 게임 MMO 쪽 미래를 보자면 닌지 이터널이라고 불렸던 프로젝트 TL이라는 게임이 있는데 디아블로랑 비슷하게 이제 핵앤슬래시 게임인데 마우스 조작을 되게 독특하게 해서 하는 그런 것들이 준비되어 있고 이제 또 역시나 지스타가 플랫폼이라고 하는 로스트 아크라는 게임이 있었어요. 이것도 이제 똑같이 핵앤슬래시 게임인데 둘 다 데모 영상이 뜨고 로스트 아크 같은 경우에는 클로즈 베타도 했지만 제가 봤을 때는 뻔한 게임입니다. 아, 그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이 있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말씀이시죠? 전혀 없습니다. 이 장르 자체가 세계 시장에서 먹힐 장르도 아니고 국내 시장에서는 이미 뭐 그 좀 큰 손분들 있잖아요. 뭐 린저씨들이나 뭐 그런 네. 이제 하는 분들 그런 분들이 절대로 넘어올 것 같지 않고요. 그냥 이도저도 아닌 게임이 되다가 뭐 쥐도 새도 모르게 없어진 게임들처럼 똑같이 그렇게 사라질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두현 씨한테는 좀 다르게 질문할게요. 그러면 네. 그 배틀그라운드의 성공이 있지 않습니까? 네. 배틀그라운드의 성공이 다른 제작사들도 자극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까요?
개인적으로는 그랬으면 좋겠거든요. 사실 그 배틀그라운드가 스팀에서 판매가 됐었잖아요. 네네. 스팀에서 유통을 했는데 스팀에서 우리나라 사람들 그 국내에서도 꽤 많이 팔렸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지금 점유율 1위를 하고 있고 그 말인즉슨 사람들이 콘솔 게임 그 스팀 같은 데서 충분히 게임을 살 의지가 있는데 살 게임이 없었던 건 아닐까. 그거를 깬 게 이제 배틀그라운드였고 그래서 성공을 했으니까 좀 그런 식으로 뭔가 다시 이 패키지 게임 느낌으로 스팀에 유통되는 패키지 게임 느낌으로 개발을 했으면 좋겠는데 네, 그러면 네. 기존의 모바일이나 이런 거에 주력하던 뭐 소위 뭐 이렇게 저는 물어보고 싶은 거죠. 그 뭐 3N도 이런 게임을 만들까요? 네? 3N이 이런 3N, 넥슨, 넷마블 네. 그리고 NC가 네. 배틀그라운드처럼 PC 게임이나 또는 콘솔 게임을 만들까요? 저는 당분간은 안 할 것 같고 네. 아니면 뭐 이 성공을 보고 뭐 어떤 지금 뭐 기획이라도 할 것 같을까요? 배틀로얄 게임을 만들 것 같긴 해요. 아, 네. 저는 충분히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넷마블은 일단 제껴둡시다. 넷마블 자체는 지금 이제 아예 모바일 게임으로 네네. 넘어간 회사니까. 근데 NC나 넥슨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넥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실지 모르겠지만 이제 그 닌텐도하고 상당히 친합니다. 의외로. 네. 그래서 그 닌텐도 DS, NDS 시절에 이제 메이플 스토리 도적판, 전사판 해가지고 닌텐도로 이제 모바일 네, 게임. 모바일 게임 말고 이제 그 닌텐도 플랫폼에 맞게 이제 이식이 된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넥슨이나 NC 같은 경우에는 돈 냄새를 기가 막히게 맡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배틀그라운드 성공하면서 얼마나 배가 아팠겠어요. 안 그래요? 네. 대한민국 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좋은 게임을 하니까 얼마나 배가 아팠겠어요. 제가 봤을 때는 분명히 뭔가를 기획하는 게 있고요. 엎어지거나 이제 뭐 중간에 사장될 가능성이 충분히 농후하지만 지금 분명히 저는 장담하건데 NC는 몰라도 넥슨 안에서는 그런 프로젝트가 돌아가고 있다고 논의를 하고 있겠죠. 네, 생각을 네, 합니다. 참고로 근거는 없습니다. 그렇죠. 근거는 없습니다. 저희 내피셜입니다. 네. 그리고 넥슨은 또 이제 한국 기업이 아니잖아요. 일본 기업이니까 그 정도는 만들 수 있지 않을까. 네. 좀 뭐라 그러죠? 예전에 한창 그 온라인 게임 많이 만들어다가 어느 순간 캐주얼 게임, 카트라이더, 메이플 스토리 쪽 확 넘어온 적 있잖아요. 네. 그러다가 이제 계속 그것만 하다가 또 이제 모바일 게임, 모바일 게임 해야겠다. 다 모바일 게임 가서 지금 거기 정체되어 있는데 다시 옮겨올 때가 됐다. 그런 것 같아요. 점점 그냥 돈을 쉽게 버는 방향으로만 가고 있다. 네. 네. 그런데 그냥 PC 게임이나 콘솔 게임은 그렇지 않다는 말이죠. 일단 투자를 해놓고 수년 동안 개발을 해서 수익이 나중에 나온단 말입니다. 네. 그게 지금 뭐 게임사의 문제가 아니라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게 마음에 안 들 수 있거든요. 제가 배틀그라운드 같은 경우에도 투자자를 섭득하는 게 굉장히 힘들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어쩌면 얼리 액세스라는 시스템까지 끌어왔어야 했을지도 모르는 것인데요. 국내 게임이라는 게 첫날 오픈 매출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죠. 모바일 같은 경우. 동시 접속자 몇 명. 네. 딱. 다른 게임 서버 점검 때려버리고 네. 그것 때문에 좀 특이한 형사들도 많이 발생하죠. 사전 예약, 그죠. 한국에만 있는 것 같아요. 그 닉네임 선정. 그리고 코스튬 미리 만들어보기. 캐릭터 커스텀 미리 해보기. 뭐 단순한 예약 판매가 아니라 미리 팔고 보자 정도의 어떤 느낌. 수요조사. 네. 그래서 그러니까, 광고를 또 이렇게 해줘. 뭐 사전 등록 몇 명 이렇게 이제 광고를 해버리는. 하면은 카카오톡 이모코티콘 주고. 네. 그게 그렇게 된 이유가 투자하는 쪽에서는 첫날 수익 그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본다고 하더라고요. 네. 얼마나 투자금을 빨리 회수할 수 있느냐라는 문제가 되겠죠. 그렇게 본다면은 사실 배틀그라운드 같은 식의 개발은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화이트데이도 그렇게 막 대규모로 제작이 되지 않았잖아요. 지금도 그죠? 그렇고 네. 화이트데이 2도 지금 VR로 발매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 네. 그것도 지금 엄청나게 대자본으로 들어가지 않는 것 같고 네. 그렇게 본다면은 정말 사실 그렇게 자본에 휘둘리지 않고 게임을 만들 수 있는 회사는 앞서 말씀드렸던 3N밖에 없는데 저는 이런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예를 들어서 그런 역량이 있는 회사들은 3N이다. 근데 그 3N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저것은 신포도다.
확실한 거 하자. 그런 느낌. 그렇죠. 왜냐하면은 그 개발의 트렌드가 쉬운 방향으로 왔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어려운 방향으로 굳이 모험을 해야 될까라는 네. 그런 결정을 할 수 있을까라는 문제인 거죠. 아예 뭐 태스크포스나 그냥 아니면은 저거는 쟤들이 성공한 거는 정말 뭐 부러운 일이지만은 네. 우리는 우리는 뭐 그렇게 안 해도 돈 많이 벌었고 저거는 뭐 운빨이야, 일회성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고인물만 우린 파자. 근데 저는 이제 배틀그라운드의 사례를 보고서 조금 생각이 드는 게 배틀그라운드 자체도 기본 개발 환경 자체는 진짜 열악했고 진짜 한국식이었어요. 개발 기간 자체가 1년 크런치 모드. 네, 크런치 모드 진짜 1년 내내 들어가서 나온 게임이고 물론 이제 기획 의도나 이런 것들이 다른 게임과 다르고 그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또 배틀로얄 이런 게임과 잘 맞아 떨어져가지고 유행과 잘 맞아 떨어져서 잘 된 게임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 게임의 제작 환경이나 그런 배경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다른 그 국내 게임들과는 크게 별반 다를 점이 없지 않았나 하는 게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라서 네, 그래서 네. 뭐 어떻게 앞으로도 네, 한국에서 콘솔 게임은 나오기 힘든 것 같다. 한국에서 너티독 같은 회사가 나와요? 절대로 못 나와요. 제가 봤을 때. 저는 옛날에 밸브가 했던 것처럼 네. 좀 인디 게임 개발자들이 좀 많아져 갖고 그런 개발자들을 데리고 이렇게 인수하고 뭐 팀 만들어주고 해서 하고 싶은 거 해라 이런 식으로 뭔가 하면은 또 모르는데 그런 일이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넥슨 같은 경우에는 저는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워낙 이제 인수합병 좋아하는 또 회사라서 또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그 가능성이 보이는 인디게임 개발자가 있으면은 데리고 와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는 게임 회사가 저는 대한민국에서는 넥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물론 모바일과 온라인 시장이 크긴 합니다만 그 새 PC 게임 시장과 콘솔 게임 시장도 많은 변화가 있었거든요. 특히나 방금 인디 게임 말씀을 해주셨는데 인디 게임도 굉장히 폭이 많이 늘어났어요. 네. 하는 사람도 많아져. 얼리 액세스 기능이나 스팀 그린라이트 같은 그런 어떤 인디 게임을 지원해주는 시스템도 많이 늘어났고 실제로 흥하는 인디 게임들이 굉장히 정말 대박을 치는 인디 게임도 많아졌는데 그렇죠. 그것도 국내 사정하고는 솔직히 그렇게 크게 맞는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제 그 모바일 게임이긴 한데 국내에서 인디 개발로 해서 요즘 최근에 가장 큰 이슈가 됐던 건 이제 인생 게임, 라이프 이즈 어 게임, 네네. 네, 이라는 그 모바일 게임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무료로 배표돼서 그런 걸 수도 있겠지만 되게 큰 흥행을 거뒀고요. 이제 다운로드 수만 봤을 때도 되게 많은 저거였고 유저들 또한 되게 애정을 많이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개발자가 다음 프로젝트를 만드는데 다 이제 클라우드 펀딩을 해달라, 응원해주겠다라고 할 정도로. 그리고 이제 실제로도 후원이 많이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 개발자들이 예상한 것보다 더 많이 들어왔다 이런 얘기도 있어가지고. 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이제 모바일 쪽으로도 이제 또 인디 게임은 또 가능성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뭐 어떻게 되었든 좀 그 앞서 뭐 다른 파트에서 얘기를 했습니다만 또 다양성이 네. 중요합니다. 다양성이나 뭐 여러 가지가 있는 게 더 좋으니까요. 네, 그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국내 그 게임 시장 온라인과 모바일에 집중되어 있던 것에 그 어떤 하나의 게임 체인저가 배틀그라운드의 성공이 될 수 있는가, 아니면 좀 국내 게임 시장이 좀 다변화가 될 것인가 플랫폼적으로, 그런 질문이었는데 결론을 내자면은 정리를 하자면 배틀그라운드 한 번의 성공만으로는 쉽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네. 네. 환경 자체가 이러한 성공들이 여러 번 반복이 되고, 그리고 이제 그런 반면교사. 이제 그 약간 폭도 좀 넓어져야죠. 많은 인디게임이 나와서 뭐 성공을 하는. 네, 뭐 당장은 좀 빠른 이야기 같고 아주 장기적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주제입니다. 다음 주제. 게임 비평과 게임 오더이와 고티라고 하죠. 네. 현재의 게임 비평은 거품인가? 라는 주제인데요. 이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주제인데, 네.
이거 이해를 위해서 저희가 그 자료를 조사한 게 있습니다. 네, 여기. 그 메타크리틱이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해외 사이트인데요. 그 네. 영화, TV, 게임, 음악의 크리틱 그 점수, 그러니까 비평 점수를 100점 만점으로 환산을 해서 그 여러 그 매체의 점수를 합산을 해서 그 말 그대로 메타크리틱 그 합산하는 거를 이렇게 랭크를 보여주는 사이트인데 그 요새 이게 평가의 기준이 되고 있어요. 그죠? 네, 그쵸. 갓겜, 똥겜의 네. 기준. 영화도 그렇습니다. 영화도 뭐. 그 로튼 토마토와 함께 로튼 토마토의 신선도 네. 미터, 프레시 미터와 네. 메타크리틱 점수가 네. 되고 있고 게임 같은 경우에는 더 심하죠. 왜 그 메타크리틱 점수가 몇 점이냐? 90점이 넘으면 갓게임. 네. 80점이 넘으면 80점 되면 뭐 해볼 만한 타임 할 만한 게임. 그렇지만 그 3A 게임이 받아서는 안 되는 점수. 네. 논쟁이 일어나는 점수. 네. 70점 이하는 똥겜. 똥게임 네. 또는 호불호가 갈리다. 네. 취향 찾아 떠난 게임. 아니면 난이도가 엿같다. 을리 액세스다. 네. 일리 액세스다. 그런 식으로 이제 그 계급이 나누어져서 생각될 정도로 그 일반 유저들에게 있어서는 큰 어떤 잣대가 됐다 할까요? 그쵸.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해 본 것이 게임은 약간 이 메타크리틱 점수의 거품 내지는 약간 인플레이션이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문이 들었어요. 솔직히 약간의 그 약간 막연한 느낌이었는데 그 왜 그러냐면 영화 같은 경우에는 그 메타크리틱 점수가 꽤 잘 나온 영화인데도 그 80점대인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죠? 네. 네. 근데 게임의 경우에는 90점이 못 넘으면은 게임이 아니다. 갓겜이 아니다. 갓겜이 아니다. 흔히 말하는 3A 게임, 네. AAA 정말 거대 블록버스터 작품이 90점을 못 넘는다? 그러면 실패를 했다고 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죠. 그러면 좀 그게 저는 이상하다고 느꼈던 겁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 혹시 그 점수들이 약간 인플레가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제 제가 조사를 살짝 해봤어요. 메타크리틱에 들어가서 영화, 게임, TV, 음악 이렇게 각 네 부분에 그걸 들어가서 조사를 했는데요. 일단 이거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메타크리틱은 기본적으로 통계를 95년부터 잡았어요. 네. 95년부터 지금 현재까지 그 나온 평가가 집계된 거를 모아놓은 것이고요. 어떤 조사를 했냐면은 메타크리틱 기준 90점 이상인 작품이 각 카테고리별로 몇 퍼센트인가. 네. 그러니까 별 점수로 치면은 별 90점이니까 별 4개 반이죠? 네. 별 4개 반인 작품이 몇 퍼센트인가 라는 것을 조사를 해봤습니다. 네. 원래 이런 거는 영상으로 해가지고 표를 보여드리는 게 맞는데 모션 그래픽으로. 제가 일단은 전달이 잘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영화는 90점 이상이 145개입니다. 145개. 네. 퍼센티지로 하면 1.36%. 전체 지금 메타크리틱에 올라간 영화들이 1642개인데 그 중에서 1.36%만이 90점이 넘습니다. 4개 반. 별 5개. 네. 5개요? 별 4개 반. 4개 반 이상. 아, 네. 4개 반 이상이 되겠죠. 5점대 점수하는 애도 있고, 별 점수도 있고, 그거를 그냥 퉁쳐서 일괄적으로 100점으로 환산하기 때문에. 네. 그런데 영화 쪽은 좀 특이한 게 95년부터 제가 집계를 한다고 했는데, 영화는 고전 영화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지금 메타크리틱 1위가 시티즈 케인입니다. 시티 케인. 네. 1940년대 영화인데 네. 그 아무래도 영화는 고전에 대한 그런 리스펙트가 높다 보니까 그죠. 약간 후대의 그 평가가 잡힌 것 같아요. 그게 네. 뭐 지난 100년간의 뭐 가장 위대한 영화 이런 거에 있었겠죠. 네. 그래서 그 95년부터 집계하는 사이트 치고는 고전 영화의 비율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를 좀 약간 추가로 좀 이해를 해주시고 TV 같은 경우에는 그 표본 수는 적어요. 2133개인데 네. 2133개 중에서 그 메타크리틱 점수가 90점 이상인 작품이 76작품 퍼센티지로 치면 3.56%. 좀 높은 편이죠. 그죠. 네. 네, 명화에 비해서는 배 이상이 되는데 이거는 뭐 표본이 적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고 뭐 볼 수도 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표본도 표본이지만 이제 그 TV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 이제 평론 자체가 네. 많지가 않고 전문적으로 네. 다른 것이 좀 적어서 그렇지 않나라고 작품의 표본도 적지만 아까 네. 크리틱의 표본도 좀 적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좀 그 위에 다른 매체에 비하면 제 개인적으로 상대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보기 때문에 네. 그런 영향도 있을 것 같고. 음악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음악도 영화처럼 그러니까 그 95년 이전에 명반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라게 그죠. 시대는 네. 90년대가 아니었잖아요. 네. 90년대는 거의 끝나는 시대였고 네. 그 전에 참 좋은 명곡들이 많긴 한데 대중음악이 특히나 메타크리틱에서는 90년도 후반부터가 잡히더라고요. 음악은 95년부터 있는 게 아니라 5년, 6년에는 뭐 자료가 없고 이래서 그치만 표본 숫자는 좀 됩니다. 11,005개 중에서 90점 이상이 51 굉장히 정말, 작죠. 네, 정말 없네요. 퍼센티지로 0.46%. 라게 시대가 지나서 그런가? 네네. 근데 아니 뭐 그렇다기보다는 전 개인적으로 음악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표본의 그러니까 음악의 수가 훨씬 더 많다고 저는. 볼륨이 네, 크니까. 볼륨이 큰 음반 하나당 10곡 넘게 나오니까. 그죠. 그리고 앨범 단위로 집계가 되는 것 같던데. 앨범 단위로. 네네. 그러면은 더 그럴 것 같네요. 항상 한 앨범 기준으로 나오니까요. 뭐, 앨범에 롤링스톤즈나 뭐 이런 거 띵곡이 있어도 그죠. 나머지 곡들이 줄이면은 네. 띵반이 아니기 때문에 네. 네. 음악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적용하는 범위가 조금 다른 느낌이긴 한데. 약간 만점이 나오기가 힘든 구조일 것이다. 그죠. 마이클 잭슨의 스릴러는 뭐 만점이겠죠, 뭐. 뭐 명반이라 하면은 진짜 전설적인 네. 명예의 전당이 뭐 그런 스릴러나 뭐 느낌이라. 이런 게 네. 집계가 됐으면은 아마 있었을지도 모르는데 그 네. 집계 상에가 없더라고요. 아, 네, 거의 2000년대 후반, 2000년대부터 집계된 막 OK 컴퓨터 이런 거 있겠네요. 네. 굳이 따지면. 뭐 밥 딜런 그런 거는 상에 있더라고요. 그렇겠죠. 그리고 저희가 이제 봐야 될 거 게임. 네. 표본 숫자가 제일 많습니다. 14,832개. 엄청 많네요. 네. 거기에서 그 90점 이상 작품이 그 469위까지 나옵니다. 퍼센티지로 3.16%, TV가 3.56%로 제일 높은데 그 다음이에요. 네. 표본 수는 제일 많고. 네, 포인트 제일 높고 영화가 1.36%, 음악이 0.46%인데 굉장히 높은 수치입니다. 그래서 이것만으로는 조금 부족할 것 같아서 제가 80점대까지 봤어요. 네. 80점대면 별 4개 이상인 네. 작품은 몇 퍼센트인가? 영화가 9.53%입니다. 네. TV가 15.5%, 음악이 18.68%인데요. 게임의 경우에는 24.6%입니다. 와, 그거 성적 폭격기네요, 이거. A 다 뿌리네요. 다른 컨텐츠가 한 10%대? 10%에서 20% 안에서 이렇게 뭐 5개 나오면 1개 정도가 이제 흔히 말하는 이제 좋은 작품으로 평가받는 반면에 80점 이상이 게임 같은 경우에는 4분의 1 거의. 4분의 1. 네. 물론 이게 절대적인 수치는 아닙니다. 네. 제가
굉장히 러프하게 조사를 해서 한 거기 때문에 그렇죠. 뭐 통계적 허점이 물론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게임이 어떤 호평의 비율이 높다라는 거는 부정할 수 없는 사실. 부정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네. 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 통계대로라면 제가 게임을 4개를 하면은 그 중에 하나는 무조건 갓게임이 나야 되는 거잖아요. 갓겜 내지는 정말 재밌는 게임. 할 만한 게임. 네. 해서 손해 안 되는 게임. 네. 근데 요즘 제가 했던 게임들 보면 환불한 게임 되게 많거든요. 2시간 끝나기 전에 환불한 게임 되게 많은데 그런 거 보면은 확실히 좀 그리고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이 다른 영화나 TV나 음악은 저희가 능동적으로 하는 콘텐츠가 아니잖아요. 이렇게 수동적으로 뭐 게임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이렇게 수용하는 게임인데 게임은 내가 능동적으로 뭔가 조작을 해야 되고 그런 면에서 조금 다른 기준이 적용됐거나 아니면은 좀 그런 게 있지 않을까. 그런 게 뭔지 모르겠지만 그런 게 있지 저는 않을까. 개인적으로 이제 유저 경험이라고 하죠. 유저 네네. 익스피리언스. 그게 더 영화나 게임, TV, 음악에 비해서 저는 더 높다고 생각하거든요. 어쨌든 상호작용이 가장 활발하게 일어나는 미디어잖아요. 이게 4개 중에서. 그래서라고도 생각하는데 저는 이제 뭐 이건 다른 미디어들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 거겠지만 그 메타크리틱이라는 그 점수 집계 특성상 이제 별로 이제 그 유명하지 않은 게임이라도 그냥 이 평론이 3개밖에 없어요. 근데 여기서 다 괜찮게 줬어요. 근데 다른 데서는 진짜 수십 개에서 평가하는데 3개에서 평가해서 90점 나왔어요. 근데 50개에서 평가해서 90점 나왔어요. 그거 제가 찾아봤어요. 아, 그래요? 그 시티즌 케인의 그 크리틱 수가 20개 정도였는데 네. 그 지금 게임의 1위가 네. 그 젤다의 전설 시간의 오카리나 네, 갓게임이죠. 네. 그것도 20몇 개였어요. 모두 물론 뭐 2등부터 막 그렇게 막 네. 찾아보지 않았지만 생각보다 그렇게 차이가 많이 안 난다는 느낌도 좀 들었습니다. 근데 이건 뭐 메타크리틱이라는 점수 자체가 되게 뭐 맹신할 수 있는 점수가 아니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제가 어떤 그 인디 게임을 하나 봤는데 메타크리틱 점수가 89점이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게임을 해봤는데 정말 조잡하고 이게 왜 89점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평론 평론 사이트 하나에서 그거를 평가를 했는데 그렇게 해서 89점이라는 점수를 받아서 이렇게 높은 점수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약간 이제 메타크리틱 자체에서도 점수에 대해서 뭔가 좀 이제 신빙성이 조금 떨어지는 상태에서 게임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했다시피 유저 익스피리언스가 조금 더 많이 가미돼서 이런 현상이 발생한 게 아닌가. 약간 평가에 있어서 어떤 좀 엄밀하지 못하다는 느낌으로 네. 약간 비평하는 거에 있어서 좀 약간 주관성이 많이 주관적인 어떤 그 객관적인 어떤 그 비평적 기준 네. 비평을 할 때는 중요한 게 뭐 거리두기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그 약간 객관적인 자세보다 주관적 인상으로 평가되는 경향이 더 강하다. 네, 그럴 것 같은 게 확실히 게임은 정말 공략을 보기 전까지는 사람들마다 다 다르게 하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더 좀 다른 거랑 이제 메타크리틱이 뭔가 기준에서는 좀 차이가 있다라는 거를 인지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근데 또 개인적으로 인정하는 것 중 하나는 메타크리틱에서 게임 분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평론 사이트들을 종합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평론하는 것들에서 특정 게임 개발사나 그런 것들을 되게 좋아하는 경향이 있어요. 네. 확실히 메타크리틱 점수가 높은 게임은 닌텐도 게임이 상당히 그렇죠. 높게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뭐 너티독 게임도 상당히 높게 나오는 편이고 그러는 경향이 있는데 그런 것들도 하나의 이제 인플레이션의 영향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이 그런 게 좀 약간 다른 것과 비교해 봤을 때 좀 이게 그거를 게임만의 어떤 특징으로 봐야 되는 건지라고 좀 약간 그 의문점이 생기는 것이 네. 그 영화 같은 경우에는 그 배기 안에 거기에 그 속편이 막 들어가 있고 네, 이렇게 시리즈물이 이렇게 막 속편이 다 들어가고 이런 경우가 굉장히 드물거든요. 그죠. 전부가 하나의 그냥 동체 작품으로 나오는데 네, 뭐 영화보다도 게임이 속편에 만들어지는 경우가 빈번하고 그런 경우가 프랜차이즈가 뭐 오랫동안 유지되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만 네, 예를 들어서 젤다의 전설이나 아니면 슈퍼마리오 시리즈
같은 게 거의 모든 시리즈가 메타크리틱 90점. 최상위권에 존재한다는 것은 과연 이게 제가 그 게임들이 못 만들었다라는 게임이 아니라 정말 100점 만점으로 봤을 때 그 게임들이 그 모든 작품들이 그 정도의 작품 스스로가 그 정도의 점수가 꼭 맞는 것일까라는 의문을 가져볼 수 있지 않을까요? 저도 이제 아까 뭐 말씀하셨다시피 뭐 이제 닌텐도를 되게 좋아하는 유저로서 닌텐도 유저가 봐도 그거는 좀 뭔가 제가 봐도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물론 이제 시간의 오카리타나 이제 뭐 이제 마리오 64 같은 경우는 이제 진짜 게임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했고 그래서 그 정도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받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 이에 후속작 나오면 젤다의 전설 같이 뭐 마조라에 가면 뮤즈라에 가면이라든지 이제 슈퍼마리오 이제 선샤인? 네, 선샤인도 물론 잘 만든 게임이긴 하지만 네 약간 조금 그 정도의 게임계에 영향을 미쳤다든지 파급력이 있었다든지 그 정도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조금 이제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특정 그거에 잘 봐주는 그런 것들도 있고 확실히 인플레이션이란 게 존재하는 것 같네요. 이름값이 어떻게 보면 영화계보다 더 많이 먹히는 곳. 그럼 이런 식의 비판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럼 어떤 게임의 비평이 다른 어떤 문화 콘텐츠 또는 예술과 비교를 했을 때 게임도 예술이 될 수 있느냐 없느냐는 얘기를 요새 좀 네. 들리고 있는데 그런 거에 비교해서 비평하는 주체들이나 그 비평의 역할이라는 게 아직 미성숙하다? 저는 라고 볼 수 있을까요? 개인적으로 성숙하다고 보진 않습니다. 네. 저도 좀 뭐 사실 메타크리틱에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국내에 국내는 점수는 네, 없습니다. 네. 근데 사실 국내에서만 해도 게임은 약간 뭔가 일탈 뭐 아니면은 페인 약간 이렇게 안 좋은 프레이밍이 있고 외국이랑 좀 다르기 때문에 뭔가 게임하는 사람 전반적으로 인식이 이렇게 좋진 않잖아요. 뭐 셧다운제도 있고 그래서 뭔 소리 하는 거지? 그게 아니라 네. 지금 메타크리틱은 해외 그쵸. 지금 비평이라고 하면 일단은 메타크리틱을 기준으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해외 비평을 중심으로 예. 봤을 때 그 네. 해외 비평이 약간 이거 그냥 유명한 회사의 작품 또는 유명한 시리즈의 작품이라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약간 플러스 점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비평에 있어서 그런 어떤 다른 영화나 이런 비평의 어떤 엄밀한 특히나 음악처럼 0%대로 나가는 정도의 그런 깐깐함, 까칠함 이런 게 좀 부족한 게 아닌가. 뭔가 좀 그 성장 과정에서 계속 게임을 해왔던 사람들이 게임 비평을 하니까 약간 그런 것도 있지 않을까요? 너무 근데 그렇게 개인적이야? 치면은 영화 평론가들은 영화를 만드는 사람, 영화 제작자로 변신할 정도로 영화를 사랑하는 사람들인데 그것도 좀 그렇네요. 네, 죄송합니다. 자, 많은 게 너무 적네요. 웹피셜을 한번 돌려보세요. 좀 말 되는 걸로. 말 되는 걸로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근데 게임이라는 것 자체가 이렇게 높은 점수가 나오고 이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는 게 그만큼 게임이 저는 되게 빠른 속도로 발전해 왔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진짜 당장 저희 뭐 진짜 초등학교 때 하던 게임만 생각해봐도 요즘에 나오는 게임하고 초등학교 때 했던 게임하고 비교를 해보면은 네네. 진짜 이게 만약 초등학교 때 요즘 나오는 게임을 봤다고 쳐봐요. 기술적인 차이는 무시할 수 없죠, 게임에서. 기술적인 차이나 이제 뭐 물론 이제 고전에서 오는 클래식함의 재미나 그런 것들이 있겠지만 요즘 게임이 가지고 있는 요즘 게임의 또 특징이 있잖아요. 그래서 전 그런 게임이 되게 많은 방식으로 변화를 해왔기 때문에 그리고 급진적으로 변화를 했고 게임사에 서로 게임들이 많은 영향을 미쳐왔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또 이제 게임의 이런 이제 점수 인플레이션이 또 이해가 안 가는 거는 아니네요, 저는. 네. 이 논의는 일단 여기서 잠깐 정리를 해두고요. 네. 아마 인플레이션은 있는 것 같다. 네. 느낌으로 정리가 좀 된 것 같습니다. 일단 그 원인에 대해서는 뭐 어떤 게임
이 게임 평론이 다른 예술의 평론처럼 약간 성숙하지 못한 면이 있지 않은가라는 아. 좀 의심도 있고 네.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저희가 그걸 정확하게 정답을 진단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영역은 없는 것 같군요. 네. 저는 없는 것 이거에 그 약간 붙어있는 이슈인데요. 그 게임 오브 더 이어 고티라고 하죠. 네. 고티에 대한 문제인데요. 그 게임 오브 더 이어라는 거는 그 게임 리뷰 매체에서 그 각각 개별로 하지 않습니까? 네. 개별로 하나씩 전하는데 유저들이 받아들일 때는 이것도 메타식으로 네. 해가지고 올해는 어떤 게임이 게임 오브 더 이어를 몇 개를 받았다. 싸우죠. 네. 네. 참고로 올해는 브레스 오브 더 젤다의 전설 브레스 오브 더 파이어래. 와일드입니다. 네. 브레스 오브 더 와일드. 2위는 지금 이제 저거 마리오 슈퍼 마리오 오디세이가 네네. 달리고 있고요. 3위가 페르소나였나요?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페르소나는 아마 니오 오토마타 둘이서 하고 있을 걸로 알고. 이것도 뭐 물론 인플레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젤다가 나올 때마다 고티를 받으니까요. 아니, 나올 때마다 고티를 받진 않아요, 젤다는. 그런가요? 네, 젤다는 고티 수상 경력이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 오카리나 시간의 오카리나 할 때는 그 게임 그게 오브 더 고티의 이어가 게임이었었죠? 게임 오브 더 이어란 저게 시스템 자체가 없었고, 그러니까 그 이후에 나왔던 이제 스카이워드 소드 닌텐도 위로 출시됐던 스카이워드 소드 같은 경우는 충분히 되게 잘 만든 게임에도 불구하고 게임 오브 더 이어에 오르지는 않았어요. 그럼 네. 제가 잘못 알고 있었군요. 네, 정정을 하겠습니다. 네. 어쨌든 그런 점은 그거 아니다 하더라도 그 고티를 받을 게임은 정해져 있다는 느낌이 좀 들지 않으세요? 정말 망한 해가 아니면은 그런 것 같아요. 네. 2014년 네. 같은 경우. 그 워킹데드가 받았던 때 말씀하신 건가요? 네. 네. 고스트 나오고. 네. 예. 그거 모르도르가 2위인가. 네, 2위인가 하고 좀 네. 암흑기가 있었죠. 그 외에는 뭐 GTA5가 나왔다. 그러면은 GTA5가 GTA5가 아마 못 받았을걸요? 그게 딴 게임이 나서? 너티독에서 게임이 나왔나? 그 언차티드 어차피 4? 네, 4랑 아마 겹쳤을 거로 제가 기억해요. 그타가 아마 3위가 했던 것 같아요. 3위? 4위? 그리고 이제 15년이었던가요? 16년? 위쳐? 네, 위쳐. 위쳐. 네, 받고 위쳐가 15년. 그 게임 오브 더 이어 최다를 네, 10. 받을 거라는 걸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고 실제로 그렇게 되었죠. 그죠? 근데 약간 확실히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연도에 나왔을 때 진짜 이게 무조건 1등이다. 받겠구나. 이런 거는 확실히 빼어난 게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없으면 이제 그 아까 말한 것처럼 이제 14년 꼴이 나는 거죠. 14년인가요? 14년인지 15년인지. 네, 중요하지 않고. 연도는 중요하지 않고. 네, 그런데 이런 문제점을 제기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상을 주는 거잖아요. 연말 시상식인 거잖아요. 말하자면. 네. 그 시상식이라는 것은 어떤 상을 주는 상을 주는 단체 또는 사람의 개성, 네. 철학 그런 게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아카데미는 아카데미 그 오스카의 경향이라는 것이 있고, 네. 깐느는 깐느의 어떤 그 철학이 있고 상을 주는 철학이 있고, 베를린 영화제는 베를린 영화제의 어떤 있고, 썬댄스 영화제 같은 경우에는 썬댄스 약간의 어떤 개성이 있는데, 그 게임의 어떤 그 게임 오브 더 이어를 하는 거는 정말 너무 좀 약간 단순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인기 투표. 인기 투표. 골든글러브. 네. 근데 확실히 인기 투표라고 다양성이 좀 부족하다는 얘기죠. 이렇게 네. 한 번에 몇백 개의 매체가 한 번에 1위를 준다는 거는 좀 약간 다양성이 좀 부족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반면에 그 2016년이었는가 2015년에는 그 저거 언더테일이 네. 제 기억으로는 10위권 안에 들었었던 걸로 보면 네네. 항상 그런 것 같진 않은데 아무래도 좀 큰 게임들이 있으면은 네. 그 인기 투표에 양상을 띠는 게 아닐까. 네. 그러니까 1, 2등 게임은 정말 거의 정해져 있는 건가? 거의 퍼센티지로 과점을 하고 나머지는 정말 한 5개 받았는데 한 10위권 안에 들고 뭐 이런 식이잖아요. 네. 이런 느낌, 이런 게 좀 많았었죠. 네. 하나만 받아도 수익권 들 때도 있으니까요. 그럴 때 봤을 때 비평의 역할이 조금, 이것도 또한 게임 비평에 있어서 그런 게임 비평한 주체들의 어떤 미숙함을
이라던가 게임 비평에 대한 개념이 아직 정립되지 않아 그 좀 약간 미성숙하다고는 어떤 증거가 될 수 있을까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 지식의 깊이가 너무 얕아서 저는 배그나 하는 애라서 잘 모르겠어요. 확실히 콘솔 게임 하는 사람들하고는 좀 깊이가 다르지 않나. 아, 투파씨 지금 수염을 매만지면서 굉장히 깊게 고민하고 계시는데 미성숙. 이런 주제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신지 혹시? 고티에 대해서는 이제 좀 심도 있게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 이제 오버워치가 최다 고티 자체는 어쨌든 언차티드 4가 받긴 했지만 이제 그 시상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버워치가 받았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래서 조금 많이 생각을 해봤는데 미성숙하다. 되게 어렵네요. 이제 뭐 약간 이제 그런 얘기하는 것 같아요. 뭐가 상위 문화고 뭐가 하위 문화다. 약간 이런 식으로 접근이 가령 이런 거죠. 우리가 게임을 평가할 때 게임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기준이 뭘까? 뭐 게임도 영화랑 같이 많은 요소들이 있죠. 음악이 될 수도 있고. 네. 영화 어떻게 보면 영화보다 더 많은 요소를 가지고 있죠. 그죠. 네. 그래서 뭐 조작감, 뭐 한국에서만 있는다는 뭐 타격감, 네. 뭐 타격감이라든지 뭐 스토리는 당연히 중요한 거죠. 게임에서 되게 중요한 요소고. 그러니까 저는 이제 고티라고 하고 이제 그런 평론가들이 이제 올해의 게임이라고 선정하는 것들은 그것들이 되게 종합된 그런 것들이 아닐까. 물론 이제 그래픽도 중요한 요소긴 하죠. 게임 내에서. 그러니까 그래픽, 사운드, 스토리, 뭐 타격감 뭐 이런 것들이 다 종합돼서 게임성이 결정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근데 이제 아까 말했다시피 누가 봐도 고티인 그런 게임들이 나오는 걸로 봐서는 이제 말이 좀 어렵네요. 저도.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저도 네. 지금 투파씨의 말을 들으니까 생각하는데 네. 그런 게임을 평가하는 기준이 네. 너무 보편적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전부 다 똑같은 방식으로 평가를 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최다 고티가 이제 몰표가 나오고 이런 네. 현상에. 그러니까 게임스팟에서도 뭐 그런 식으로 평가를 많이 하셨어요. 그래픽 몇 점, 네. 그래픽 몇 점, 무슨 뭐 몇 점. 그래픽 몇 점, 사운드 몇 점, 스토리 몇 점, 네. 뭐 게임성 몇 점 이런 식으로 해서 뭐 합산해서 뭐 몇 점 몇 점 이렇게 하고 IGN에서도 그렇게 하고 폴리곤에서도 하고 뭐 유럽 게이머 같은 경우에는 뭐 유럽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조금, 점수제로 네. 하지 않고 뭐 리커멘드 뭐 네. 이센셜 뭐 약간 등급을 그냥 그런 식으로 좀 나눠서 좀 그 점수보다는 어떤 평론의 내용을 좀 중시하는 경향도 거의 게임 평론 쪽에서는 거의 유일한 정도가 아닐까 싶은데 메이저 중에서는 네. 그런 걸 제외하고는 대부분 그런 식으로 평가 기준이 거기서 비슷하기 때문에 비슷한 평가가 나와서 결국 비슷한 약간 비슷하게 게임 오브 더 이어가 선정이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볼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근데 그렇게 따지고 보면 뭐 영화나 다른 이제 음악 네. 같이 이제 그것도 많은 어워드가 있잖아요. 뭐 그래미도 있고 뭐 네. 아카데미도 있고. 근데 그것도 이제 선정하는 것에 대한 기준이 네. 존재하잖아요. 그래서 네. 똑같이 게임에도 그런 기준이 있는 것뿐이지. 네. 그렇게 따지고 보면 영화에서도 같은 질문을 던질 수 있지 않나요? 근데 그러면 영화도 똑같이 그렇게 뭐 평가하는 기준이 어떤 보편적인 기준이 있다라고 네. 한다면은 그러면 왜 영화는 시상식마다 다른 작품이 상을 받고 왜 게임은 특정한 몇몇 게임이 다 쓸어가죠? 그건 설명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어렵네요. 네. 근데 이제 저는 이제 14년 게임 오브 더 이어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드래곤 에이지 인퀴지션이라는 게임을 혹시 알고 계신가요? 네, EA 게임이죠? 네, EA 게임이죠. 이게 게임 오브 더 이어 최다 고티를 받았고요. 몇 개 받았죠? 134개를 받았네요, 지금 보니까. 굉장히 많네요. 네, 상당히 많이 받았고요. 2위를 했던 미드러스, 섀도우 오브 모르도르라는 게임이 49개밖에 받지 못했고요.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마리오 카트가 28개, 뭐 이렇게 됐었던 적이 있는데요. 드래곤 에이지 인퀴지션이 134개. 문제가 있네요. 해보거나 플레이해본 적 있나요? 14년에 드래곤 에이지 인퀴지션을 해본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저는 안 했습니다. 주변에 했다는 사람 본 적이 없어요.
저는 한 번도 없습니다. 물론 이제 한국이라서 그럴 수 있는데 저는 이제 해외로 나가거나 진짜 해외 게이머한테 물어봐도 뭐 네, 어떤 얘기를 하고 싶으신 거죠? 네. 그래서 지금 보니까 몰표주기 문제가 있긴 있네요. 네. 14년도를 딱 보니까 약간 군중 심리에 휩싸여서 올해는 얘네가 이거 줬으니까 IGN이 했으니까 뭐 게임스컴에서 했으니까 이렇게 가자. 약간 이런 것들이 확실히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많이 나네요. 그러면 그런 그 편향되는 약간 몰리는 게 어떤 비평적으로 좋은 현상일까요? 아니겠죠 아마. 네, 그 좋은 현상은 아니죠. 네. 네. 그럼 지금 이제 사회자분께서는 약간 좀 이제 이런 대부분 이제 게임 오브 더 이어 같은 경우는 이제 뭐 50% 이상 이렇게 많은 비율로 되곤 하잖아요. 네네. 그런 것들이 이제 뭐 없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없어져야 된다라기보다는 이게 좀 이런 현상이 기형적이다. 기형적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계속해서 저는 들고 있어요. 뭐 영화제와 비교하는 얘기도 했습니다만은 네. 뭐 사실 그 영화제라도 휩쓰는 작품이 있긴 하죠. 그죠? 그렇지만 그 영화제 제가 뭐 아카데미 칸네 베를린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뭐 그 영화 같은 경우 지역성 같은 게 좀 있잖아요. 그쵸. 특히 네. 아카데미 내로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미국 내에서는 휩쓰는 영화가 없지는 않습니다. 근데 고티라는 것 자체도 지역성이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게 북미 시장 위주라고 저는 되게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네. 물론 이제 페미통과 같은 이제 일본 평론 것도 들어가긴 하지만 결국엔 이제 대부분의 게임들이 서구권, 유럽이나 네. 이제 뭐 북미 시장에 치중돼. 현재 게임의 헤게모니는 서양 쪽이 짓고 있죠. 네. 네. 그렇게 해서 뭐 그거는 이제 뭐 고티 또한 벗어날 수 없는 굴레라고 저는 생각이 드네요. 자비에돌란 영화를 다 좋아하지 않듯이 그런 것도 있지 않을까. 그죠? 이번에 저거 브레스 오브 더 와일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한 평론 사이트에서 되게 낮은 점수를 줬어요. 그래서 유저들한테 되게 이슈가 됐던 적이 있었는데 왜 이슈가 됐냐면 브레스 오브 더 와일드는 점수를 되게 낮게 주고 혹시 단간론파라는 게임을 알고 계신가요? 네, 알고 있습니다. 네. 몰라요. 그 스팀 들어가서 보시면 대충 뭐 무슨 게임인지 아실 거예요. 근데 약간 서브컬처가 네, 어쨌든. 반영된 그런 게임인데 그거에 대해서 만점을 주고서 브레스 오브 더 와일드한테 혹평을 내렸다는 거에 대해서 유저들이 엄청 분개했었던 걸 기억을 하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저는 또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전 이제 젤다 전설의 엄청난 팬이기도 하지만 그런 이제 소수의 목소리도 필요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좀 그런 들더라고요. 소수의 네. 그런 혹평이 나왔을 때 저 평은 비정상적이다고 생각하는 게 더 비정상이 아닌가. 그죠? 생각하는 게 다 다를 수도 있는데 미소녀가 더 좋을 수도 있잖아요. 왜 이상 금발 남자가 나와가지고 절벽 타고서 와서 막 화살 쏘고 하는 것보다 미소녀가 나와서 하는 게임이 더 재밌을 수도 있어요. 섬랑카구라가 더 재밌을 수도 있죠, 사람에 따라서. 그게 제가 마지막으로 지적하고 싶은 문제인데요. 그 게임 비평에 있어서 유저들이 플레이들이 받아들일 때 점수로만 받아들이는 그거 어떤 계량적 수치, 계량되는 수치로만 게임이 평가되는 경향, 네. 특히나 메타크리틱에 의존하는 비율이 높아지면서 네. 그리고 고티에서도 최다 고티가 중요해지는. 그래서 그냥 점수가 높고 그거 고티를 많이 받은 작품만으로 이제 작품의 서열이 정해지는 것.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게 네. 그렇다면 이런 이런 문제를 제기해 볼 수 있죠. 지금 고티의 경우에는 그거 점유 비율이 상당히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점유 비율이 50%가 넘는 1위가 50%고 2위가 25%고 네. 3위가 10%라고 했을 때 네. 만약 그렇다면은 3위를 한 게임은 1위에 비해서 5배 못한 것인가? 에이. 그건 아니죠. 네.
저는 이제 전 개인적인 생각으로 메타크리틱이 좀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하는 게 이제 저희 대한민국 아니 저희는 빼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대표적인 이제 게임 사이트 뭐 리얼 사이트나 네 DC 인사이드 뭐 지읒 갤러리와 같은 곳들이 좀 대표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곳에서 이제 물론 이제 커뮤니티 활성의 방안일 수도 있겠지만 하루 종일 뭘로 싸워요? 똥게임 갓게임으로 싸웁니다. 그죠? 저는 이제 그러니까 과연 이게 의미 있는 담론인가? 똥게임 아니면 갓게임 두 개로만 나누잖아요. 그렇죠. 예. 저는 그저 그런 게임도 있을 수 있고 재밌는 게임도 있을 수 있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그런 이제 의미 없는 논란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조금 저는 개인적으로 이해가 안 갑니다. 평가 기준이 굉장히 다수다. 그 플레이어들이 토론하는 수준도 그거 그냥 이 게임이 좋다, 나쁘다로 이렇게 양분되는 네. 두 가지 견해로만 생각하는. 갓게임 아니면 전부 다 똥게임인 것이다. 네. 그 내가 좋아하는 게임 아니면 싫어하는 게임 두 개로만 나눠지는 정도의 수준에서 토의가 이어지고 있고 비평이라는 것도 사실 비평이라는 거는 사실 텍스트인데 텍스트보다는 그 점수를 더 네. 맹신하게 되는. 맹신하게 되는 싸움이 일어나는 이유도 왜 내가 좋아하는 게임은 내가 훨씬 재밌게 한 게임은 89점인데 내가 재미없게 한 게임은 96점인가 이런 걸로 싸우고 있으니까. 그렇죠. 네. 방금 젠다의 전설에 낮게 평을 준 그 네. 사이트를 얘기를 네. 매체를 얘기를 하셨는데 네. 그래요. 내가 좋아하는 게임인데 점수를 잘 준 거는 기사를 안 봐. 네. 근데 점수를 낮게 줬다? 이 새끼들 무슨 말을 짓거려 놓은 거지? 하고 그거를 찾아서 보잖아요. 네. 좀 잘못된 이제 게임 사랑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런 잘못된 게임 사랑의 중심에는 이제 항상 메타크리틱이 있다. 네. 굉장히 비평이 약간 왜곡되어 있다. 네. 개량적으로. 네. 점수 씨는 지금 굉장히 잠이 오시는 것 같은데. 네. 저는 별 생각이 없어갖고 저는 뭐 메타크리틱 보고 점수 높네? 낮네만 생각하지 그냥 어차피 할 게임은 하고 안 할 게임 안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단순히 평론이라는 것 자체가 당연히 맹신할 게 아니라 참고용이라고 봐야 되는데 많은 유저들이 그걸 되게 맹신하는 것 같아요. 다른 방식으로 맹신을 네. 어떤 그 비평의 어떤 내용이나 그 컨텍스트보다는 그냥 숫자를 보고 숫자가 나한테 동조가 되느냐 아니냐가 평가가 약간 돼요. 팬덤과 연계에 대해서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닐까요? 뭔가 그 플랫폼별로 아닌가? 플랫폼별로의 싸움은 또 별개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건 약간 네. 별개 층의 네. 문제입니다. 약간 이거는 유저들의 구매력과도 좀 관련이 있는 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좀 잘 모르겠는 이야기를 너무 많이 했으니까 네. 이거는 뭐 여기까지 하고 저희 또 뒤에 할 얘기가 또 많잖아요. 이거 좀 네. 모르는 얘기인데 너무 길어갖고 좀 네. 힘든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약간 좀 이제 생각이 많이 정리가 안 돼서 뭐 이렇게 막 두서없이 얘기를 많이 했는데 이 부분에서 끈 분들이 되게 많으신 것 같아요. 네,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부분은 그래도 여기까지 남아있는 분들을 위해서 조금 더 열심히 해야 되지 않을까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이런 문제, 좀 어려운 문제 꺼내든 이유는 사실 이런 것도 생각을 해봐야 될 시기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게임에 있어서도. 네. 그죠. 물론 이런 얘기를 언제 하겠습니까? 그죠. 시장이 성숙함에 따라서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게임을 하지만 그렇게까지 생각하고 하진 않는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네네. 그러나 게임도 예술이 되려면 진지하게 생각할 필요도 있지 않을까라는 맥락에서 네. 이슈를 주제를 뽑아왔었던 거고요. 네. 네, 이걸로 게임 관련 그 이슈는 다 짚어봤고요. 이제 뭐 해야 되죠? 2018년 2018년 기대작. 너무 많은 기대작들이 있습니다. 근데 2018년에도 시간상 하나씩만. 제가 먼저 할까요? 네. 이번엔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네. 저는 레드 데드 리뎀션 2라고 생각합니다. 네, 뭐 동의합니다. 네. 이거는 뭐 락스타는 사실 그리고 또 이제 최근 소니의 행보를 보면은 이제 이번에는 반드시 한글화를 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저는 조금 소니라기보다 소니가 네. 하고 있죠. 네. 저는 플랫폼 콘솔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레데리는 아무래도 순위가 높은 등장이 아닐까. 기대작이 아닐까. 레드 데드 리뎀션 2가 이것도 좀 약간 주목이 되는 건데요. 레드 데드 리뎀션 이제 1이죠. 네. 1 네. 같은 경우에는
콘솔로만 나왔어요. PC로 나오지 않았어요. 네. 과연 이번에도 그럴 것인가? 아 PC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저는 리마스터가 나올 것인가도 굉장히 기대가 되고 있어요. 그죠. 근데 그거 같은 경우는 그 워낙 라스타가 정보를 안 푸는 회사이기 때문에 네. 사람들이 기대만 갖고 있는데. 락스타의 최적화 실력을 보면은 PC로 나올 가능성이 있지만 레드 데드 리뎀션은 조금 다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다 가지고 있으니까 뭐 네, 상관이 없지만 뭐 사회자분도 별로 상관없지 않아요? 물론 나오든지. 뭐 저는 상관없어요. 네. 계열받네. 등려 씨는 좀 문제가 있겠군요. 네. 신포도예요. 알겠습니다. 레드 데드 리뎀션이 지금 저희 셋의 이게 하나로 모아진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 또 너무 짧으니까 그죠. 아, 네, 네. 뭐 하나씩만 뽑아보도록 조금 하죠. 이제 뭐 더 얘기할 거 있으면은 얘기를 해보고. 저는 그 FPS를 하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파크라이 5, 이번에 또 주제가 되게 레드넥 약간 사이비 이런 느낌이라 네, 미국 배경이죠. 그죠. 그렇죠. 그동안 어떻게 보면 약간 오지 같은 데를 많이 갔었는데 네. 오지의 약간 정글. 뭐 아시아 뭐 네. 이런 데 많이 갔었는데 사막, 정글, 섬 이런 데인데 이번엔 또 네, 본격적인 문명의 세계로 갔습니다. 네. 네, 그쵸. 또 총좋아하는 나라. 그죠. 아, 네. 아메리카 펑야. 네, 그래서 좀 기대가 되고 파크라이 시리즈가 계속 3 사실 1, 2는 잠깐 하고 2는 못 해봤고 3부터 했는데 게임을 계속 잘 내더라고요. 이게 읍비 게임이죠. 네, 네. 유비. 네. 유비소프트. 네, 귀큰. 육아 국내에서는 그 유비라는 이유로 귀큰 놈이라고 불리는. 네. 유황수. 육아놈 게임인데 네. 그거 치고는 계속 게임이 괜찮았기 때문에 또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나. 예고 예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뚜빵님께서는 뭐 저는 다르게 꼽고 싶은 게 있으신가요? 저는 꼽고 싶은 것들이 지금 너무 많아가지고 딱 하나만. 그렇게 해서 고르면 이거는 레드데드 리뎀션에 뭐 질 수는 있어도 약간 비벼볼 수는 있겠다. 비벼볼 수는 있다. 그건 당연히 가도버 4죠. 아, 네. 가도 아 이거 이번에 북유럽 쪽으로 네. 이제 크레이토스가 이제 그리스 신스를 다 네. 죽여버리고 이제 다른 곳으로 갔는데 이제 조금 게임이 많이 달라졌어요. 기존 가도부어 같은 경우는 진짜 약간 다 쓸어서 후드려 패는 느낌이었다면 이제 약간 좀 다크 소울 느낌도 조금 나고요. 네네. 네, 그러면서 되게 지금 공개된 데모 영상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지형짐을 이용한다든지 이제 크레이토스의 아들로 나오는 이제 친구랑 같이 이제 협업을 해서 이렇게 잡고 이런 장면들이 많이 나왔는데 되게 시리즈 자체도 되게 워낙 인기가 많았던 시리즈고 그리고 많은 변화를 보여줬기 때문에 데모 영상만 봐도 되게 가슴이 설레는 그런 게임이라서 저는 갓 오브 워 4가 네. 가장 기대되는 게임이에요. 가도부어 같은 경우에 뭐 3에서 그 그리스 신들 전부 다 죽여버렸기 때문에 그죠, 예. 그 북유럽 신화로 넘어갔다는 네. 넘어간 것도 맞지만 게임의 약간 장르 자체가 살짝 바뀌었다고 네. 할 수 있을 정도로 게임이 많이 바뀌었잖아요. 네. 그거는 그 원인은 아마 3호에 나왔었던 그 가도부 어센션의 영향이 있지 않을까라는 네. 싶습니다. 저도 플레이를 했었는데 한정판을 샀었는데 저희 엔딩 한번 보고 팔아버렸어요. 정말 재미가 없었습니다. 거기서 어떤 그런 부진과 실패를 통해서 약간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아, 갓 오브 원은 정말 잘 나가고 포기하기 어렵지만 기존의 그거를 계속 이어나가려면 변해야 된다라는 어떤 성찰이 있지 않았을까. 그죠. 네. 게임계 그렇습니다. 대세의 흐름 자체가 약간 좀 그 전의 느낌하고 많이 다르기 때문에 네네. 네. 그러지 않았을까 싶네요. 갓 오브 원은 시리즈 자체는 플레이스테이션 2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네. 어떻게 보면 지금 생각해보면 좀 고전적이라 할 수 있죠. 그죠. 그때 이제 약간 비슷했던 게임이 이제 뭐 데빌 메이크라이 네. 같은 게임들이었고 이제 뭐 그런 게임들이 확실히 플레이스테이션 2 때는 대세였잖아요. 네네. 네, 그러니까 네, 뭐 변화에 맞춰서 바뀌는 건 되게 긍정적이라고 생각하고 갓 오브 워만의 또 새로운 액션이나 뭐 시스템들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네, 그 외에도 사실 저희가 그 리스트를 한번 쫙 불러드리려고 했는데 너무 많아가지고. 네, 뭐. 말해도 저는 아는 게 없었고 롱맨 알겠네요. 롱맨이요? 네. 아니, 뭐, 로맨도 네. 11이 나옵니다. 네. 네. 안 돼. 여기 더 네, 얘기할 수 없지만은, 네. 정말, 롱맨은 할 말이 많죠.
정말 할 말이 너무 너무 많은데 여기서 한 4시간은 더 할 수 있을 정도로 그죠, 예. 체력만 받치면 되는 그죠. 그 정도로 많은데 이야기는 여기서 줄여야 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2018년에도 많은 게임이 나올 것이고 즐겁게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게임 이야기도 여기서 끝이고요. 드디어 모든 차례가 끝났습니다. 지금 저희가 오늘 1시쯤에 시작을 했나요? 1시쯤에 모여서 시작을 했었는데 이러저러하게 좀 약간 딜레이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네. 뭐 아무리 그래도 한 5시간은 채우지 않았나? 게임 얘기 한 2시간 했네요 거의. 10시 지금 시간이 오후 10시 반입니다. 제가 봤을 때 게임 얘기 만약 게임 얘기를 먼저 시작했다. 그럼 게임 얘기도 한 3시간 했을 것 같아요. 채웠을 것 같아요. 제가. 근데 게임 얘기는 또 제가 할 얘기가 없어갖고. 제가 게임 이야기는 좀 더 약간 매니악하다 보니까 제가 뒤로 밀었어요. 영화가 아무래도 좀 메인 채널을 하고. 네. 대중적이다 보니까 그걸 하고 약간 좀 떨어뜨려놨어요. 바로 뒤에 하는 것도 좀 그렇고 해서. 그럼 저희 오늘 뻗었습니다. 네. 연속해서 했으면. 어쨌든 좋은 선택이었던 것 같습니다. 게임을 마지막에 하는 게. 네. 그래도 길게 했네요. 힘드네요. 네, 전부 끝났습니다. 힘들어. 네, 인생 낭비 연말정산 슈나마의 특별기획. 모든 꼭지를 다 끝내고 지치네요. 계속 얘기를 하지만 마라톤 다들 토론 소감이 했습니다. 어떠셨습니까? 짧게 하고 끝냅시다. 빨리. 내년에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래요? 저는 내년에 했으면 좋겠는데. 좀 약간 네. 그 적폐청산이 필요하다. 한 번 했는데 적폐전산이 된 겁니까? 적폐 콘솔 중에 적폐인가요? 예. 저 같은 이제 PC밖에 못했던 이 불쌍한 대한민국의 수많은 청년들에게는 약간 그 상대적 박탈감 안겨주는 그런 코너가 아니었을까. 알겠습니다. 네. 여기서 또 길어질 뻔했지만,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평소에 그냥 개인이 생각하고 있었던 거를 저희가 평소에 만나면 이런 얘기를 많이 하긴 합니다만은, 그죠? 본격적으로. 네, 진짜 본격적으로 판을 깔아놓고 이렇게 했다는 거는 되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멍석 깔아놓고 지랄하는 거는 이게 첫 번째가 아닌가 싶네요. 그죠? 네. 그리고 또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평소에 얘기하면 되게 캐주얼한 그냥 뭐라죠? 스몰 토크 라이트하게. 이건 좀 그래 사회자님의 역량도 분명히 있겠지만 조금 더 한 발 더 나아간 JTBC 뉴스룸처럼 한 발 더 나아간 그런 대화를 하지 않았나? 조금 의구심이 드는 거는 과연 여기까지 들은 사람이 있을까? 과연 이거를 녹음한 저희 본인들도 여기까지 들을까라는 조금. 이거 다 들은 사람이고 저희가 뭔가 이벤트를 해서 뭔가 상품을 줘야 될 정도로. 그죠? 그러면 여기 저걸 남겨둘까요? 아니요. 그런 거 하지 맙시다. 그래요? 선착순 1명. 이렇게 인생은 여러분들 의미가 없는 겁니다. 이렇게 5시간 넘게 들어봤자 드리는 게 없어요. 인생 낭비입니다, 여러분. 그쵸? 네. 저도 참 좋은 기회였던 것 같아요. 물론 지금 바쁜 와중에 좀 시간에 짬을 내서 모두가 바쁘죠 지금. 네. 정말 바쁜 와중에 시간을 어떻게 내가지고 하고 있었는데 그것보다 좀 시간이 좀 많이 오버가 돼서 즐거웠습니다. 즐거우면서도 좀 걱정도 많이 되고 이제 향후에 일도 막 해야 되는데 네. 바쁜데 지금 이미 또 지는 빠졌고. 네. 지금 다 빠졌고 그래도 해야죠. 어쩔 수 있겠습니까? 네. 저는 이거 편집해야죠. 편집은 거의 안 할 테니까요. 그냥 쓰지 않을 겁니다. 네. 자, 이제 마무리를 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 5개의 카테고리에 걸쳐서 평소에 우리가 하던 얘기보다는 좀 진지하게 좀 살펴보는 그 얘기를 해보고 서로 이야기를 공유해보고 의견을 토론을 해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계속해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주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플랫폼과 컨텐츠 다양성. 네. 이 세 개가 모든 현재 2017년 시점에서 그 모든 컨텐츠를 아우르는 키워드였던 것 같아요. 네, 그런 것 같아요. 리얼로다가. 플랫폼은 변화하고 있고, 다변화하고 있고, 네. 컨텐츠는 점점 많아지고 있고, 개인화되고 있다. 개인화되기도 하고, 거기에 쫓아가지 못해서 도태되기도 하고, 네. 도태된 김두영, 김동열였습니다. 그리고 다양성. 사람들의 취향은 점점 더 다양해지고 있다. 네. 네. 거기에 어떻게 맞추느냐, 팔아먹느냐,
뭐 여러 가지 가 고인물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2017년의 그 이슈는 그 세 가지 키워드 이슈는 2018년에도 이어질 거라는 것은 틀림없어 보이고요. 다행인 것은 뭐 2018년에도 뭐 저희가 인생을 낭비할 거리는 상당히 많을 것 같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저는 뭐 너무 많아서 걱정이에요. 네. 지금 네. 적폐청산해야 되는데 네. 인생 낭비 적폐청산이 지금 쌓여 있거든요. 네. 다 그렇잖아요 지금. 17년 거도 아직 쌓여 있는데 18년 거는 어떻게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네요. 인생을 낭비하기에도 인생이 너무 짧다. 그죠. 되게 희망차네요. 그렇기에 우리는 앞으로 인생을 살 가치가 있다라는 걸로 좀 희망적으로 정리를 하면서 새해를 희망차게 맞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함께 해주신 게스트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리고, 혹시 계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끝까지 혹시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정말로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솔직히 이렇게 감사할 줄 몰랐습니다. 지금, 상상을 해봤어. 이거를 끝까지 들으신 분이 있다면. 잘걸요? 틀어놓고. 이준배처럼? 그러면 꿈속에서라도 제가 감사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어쨌든 간에 처음부터 끝까지 들으셨던 어떤 파트별로 나눠서 좋아하는 부분만 들으셨든 간에, 들어주신 여러분 모두 감사합니다. 그리고 게스트 여러분들 좋은 말씀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런 기획을 한 저도 감사합니다. 모두에게 감사합니다. 2018년, 무슨 년이죠? 무술년. 왜 무술년? 무술년 한 해, 저는 새해 복 많이 받으라는 인사는 별로 안 좋아해요. 저도 별로 뭐. 별로하다. 사행성 같아서. 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새해 인생 낭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삶을 즐기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수 한번 칠까요? 씨, 와, 끝났다. 힘들다.